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2024년의 한국과 세계 경제, 계절로 치면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을까요?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경제 난국, 우리에게 빛이 되어줄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북카페의 초대석, 오늘은 곽수종 박사의 경제 대예측 2024년부터 2028년 이 책을 품고 오신 금융경제학 박사 곽수종 작가님과 함께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곽수종 작가님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파생상품 금융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국제금융과 국제경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경제 관련 전문 TV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시고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북카페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카페인님들이 오늘 또 그 일부 첫 오프닝 때부터 이 책 속에 또 일부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많이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잔잔한 음악 시스퍼스가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 경제 이야기를 하시려면 좀 딱이죠. 딱입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딱입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네. 카페인님이 지금 유영주님이요. 네. 경제도 낭만적이면 참 좋을 텐데요. 마음 가다듬고 잘 들을게요. 약간 예. 지금 우리 웜업한 느낌이 듭니다. 근대 철학에 있어서 네. 이 경제사를 연구하시다 보면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칼 막스나 또는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칸트나 이런 사람들은 낭만주의자인가라는 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네. 아니라 어떤 분배와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네. 휴머니스트이기도 하고 제도주의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요? 이 경제 관련 일 오랫동안 하시면서 네. 내가 이렇게 약간 직업병 뭐 이런 거 약간 느낌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게 그런 거는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당초에 저 경제학자가 되기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예. 근데 경제학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부친께서 네. 옛날도 아니지만은 8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 입사해서 공무원으로 사는 것이 하나의 그 나름대로는 괜찮은 삶이었기 네. 때문에 경남 고창군 위천면 남산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대구에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가정을 일으켰던 양반이 제가 의사 되겠습니다 하니까 야, 네. 의사보다는 공무원이 최고다 한국은행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제학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할 수 없이 경제학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지금 쓰신 책들과 또 지금 하고 계신 프로그램과 유튜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사실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싶기도 해요. 아니요, 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계시니까 뭐 저는 원 오브 댐이니까. 그런가요? 예, 예. 네. 겸손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아니요. 경제학 지금 살짝 느껴지시죠? 이 책에도 초입에 보면 경제학의 모태는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럼요. 밝히고 계십니다. 그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철학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고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경제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에 충실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상식과 양심과 염치라는 이 세 단어를 잘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고 네. 그 양심, 염치, 상식이라는 단어를 도덕이다, 윤리학이다라고 하는 한 단위 위에 고급진 언어로 표현을 하면 도덕, 윤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라는 단어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시대에 적합한 생각과 문화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 부족 국가, 국가 이런 형태로 막 발전하면서 나오는 제일 처음에 재정일치의 사회, 그다음에 정경일치의 사회, 왕권의 사회, 제국주의 사회 자꾸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때마다 네.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니까 그때마다 인간들이 가져가야 될 그 시대의 염치와 양심과 상식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거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이 사회 현상으로 만들어질 때 자 이것이 시대 변화의 정신이야라고 하는 걸 철학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럼 시대 정신은 뭘까라고 보면 우리가 다 느끼는 게 양극화, 노인 빈곤 문제, 출산율 문제, 성장의 정체 문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를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이거를 상식적으로 풀어내면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그런
상식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네. 뭐 A라는 대통령이 중국과 싸우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려면 그 시대의 생각, 정신, 문명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철학이라고 한 단어로 풀어 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책 지금 경제 대예측이라는 이름을 네. 이렇게 달고 있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어떤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서 쓰기 시작하셨고? 네. 제가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을 때 보통 네. 이제 전망을 하거든요. 한 10월 달 되면 이제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보통 2024년 전망을 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다음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취합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서를 내놓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서 공직 생활을 할 때는 1년짜리 전망도 물론 내놓지만 네. 정부 기관이지만 5년, 10년 전망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내가 몇 살에 대학을 졸업해서 몇 살에 직장 생활하고 몇 년간 근무한 다음에 몇 년 뒤에 은퇴를 해서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망이라고 하는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공간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냥 1년치 전망으로 끝내면 네. 음악으로 표현하면 스타카토잖아요. 끊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끊어진 게 아니라 인생은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5년 전망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좀 색다르게 우리 그동안의 전망 도서와는 달리 네. 2004년, 2008년 한꺼번에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죠. 와, 아니 그러면 그 미국에서 그 공직 생활 하실 때 그 5년치, 10년치 전망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 만약 10년치 전망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시나리오가 몇 가지씩 그럼요. 있는 거예요? 예. 이 책에 지금 시나리오가 많이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아,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점 볼 때 네. 사주팔자 묻잖아요. 그쵸. 생년월시. 네. 네 개의 기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통계 확률적으로 예측해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볼 때 중요한 변수들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것이 중요한 임팩트 있는 영향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2024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 대선이 있음으로 해서 단순히 정치적인 구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외교, 경제, 뭐 재정 모든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천연가스나 원재료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니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시나리오의 변수 중에 하나를 또 넣어야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죠. 네. 소위 사주처럼 생년월시의 한 네. 대목처럼. 그럼 이제 그거를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얘들이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될 거고 저렇게 변하면 어떻게 될 거고 동시에 다 변하면 또 이걸 모든 네. 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뭐 남산에 돗자리 깔고 점 보는 사람도 아니니까 경제학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제 과거 자료를 쫙 모아서 계량 모델로 돌려보거나 아니면 예측해보는 아니면 직관으로 풀어내거나 그러는 거죠. 와, 아니, 아무튼 요 결과물이 이 책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책을 펼쳐 보신 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오늘 방송 통해서 이 책을 펼쳐 보실 분들이라면 시나리오나 어떤 표나 정리된 그 도표들이 많이 있는데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게 전 좀 놀랍게 다가왔고 약간 이 책을 읽는 마음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냥 지금을 너무나 공부하는 느낌으로 좀 네.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준 책이어서 열심히 배우는 느낌으로 읽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나리오가 너무 촘촘해서 약간 아예 제가 이 현실에서 붕 떠서 새로운 게임 하나를 보는 느낌도 그렇죠. 드는 거예요. 네. 세계관 같은 것도 좀 배우는 느낌. 그래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메이트북스에서 펴낸 책 곽수종 박사의 경제 대예측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 책의 저자 금융경제학 박사 곽수종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이 앞서 카르페 디엠 얘기를 해주셔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생각도 못한 오답임을 알지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퀴즈 내주셨는데요. 하선영님, 인생무상. 네, 인생무상. 그리고 고은정님, 94일생 하셨고요. 김혜선님, 인생사 세옹지마. 뭐 이렇게 지금 네.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다운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앞에서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거는 즐기라는 거잖아요. 네. 인생은 무상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유상이고요. 인생은 그만큼 자취를 남기는 거, 스토리를 남기는 거니까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오답을 아주 재치 있게 쓰신 부분에서는 인생을 즐기신 거고 만약에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툭 던지신 말이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괜히 즐거운 인생을 약간 좀 서글프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인생은 유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0703님, 작가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데 서쪽 하늘 최애곡을 듣게 되다니 홍콩 지수로 수억 날렸는데 위로가 됩니다. 하셨습니다. 수억 날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가 되신대요. 다행입니다. 이 감사합니다. 곡이 또 음악이 또 마음을 이렇게 또 건드려 주신 것 같습니다. 음악을 평소에 좀 많이 들으시나요? 네, 음악 좋아합니다.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네. 경제학 안에는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을 종합예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문학적인 내용에서도 뭔가 경제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책 딱 이렇게 펼치자마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이렇게 현재 상황들을 분석한 것들이 쭉 이렇게 그 구성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궁금한 건 한국 경제인데 물론 이제 아까 다 연결돼 있다고 하셨지만 왜 우리가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부터 알아야 하는가?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너무 감사한 질문이죠. 근데 자꾸 이제 이 책을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띄워주셔서 제가 황송한 게 한문도 교수가 저를 뜩 보더니만 교수님 이 책 쓸 때 발로 썼죠 이러시더라고요. 양심이 콱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은 한국 경제판 다시 짜라라고 하는 2011년도에 쓴 책이 한 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알고 있는 지식을 쏟아부은 게 경제독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09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리고 이 책은 정말 뭐 발로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그 시범적인 케이스라서 왜냐하면 5년짜리 예측을 내놓는 책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열심히 썼는데 한문도 교수님이 또 그런 코멘트를 주셔서 제가 다음 책 쓸 땐 그걸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경제를 왜 알아야 되느냐? 미국 경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소비 경제잖아요. 그쵸. 돈을 써야 돼요, 걔들은. 그렇죠. 돈을 쓰면은 빚을 지고 살 수 있죠.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니까 얼마든지 빚을 쓰고 살다가 돈이 모자라면 다른 나라에게 폭탄 던져버리면 끝나고 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을 보면 나쁜 사람들이다, 제국주의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렇지만 좋은 점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줬으니까 우리 시장을 우리 경제력을 켜줬으니까 고마운 나라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2위 경제잖아요. 14억 인구고요. 우리나라는 소비 경제가 아니라 수출 경제잖아요.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큰 나라는 미국과 중국 경제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룰 세터니까 룰을 제정하고 표준을 하고 하는 나라니까 미국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는 그런 미국 기업들조차도 중국 시장에다 물건을 판매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대한 시장에 바로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가 얼마를 판매할 수 있을까도 중요하죠. 증거 그렇죠. 1. 1998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2년 만에 외환위기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과 외교 관계가 92년에 터져 있었고 그 외교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갔죠. 환율이 2,000원대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중국 경제가 그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됐고요. 또 미국 경제는 우리가 반도체 기술, 자동차 기술 등등 해서 많은 것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적인 뒷받침을 알게 모르게 해준 국가니까 또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세계 경제 숫자로 딱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 비중에서 23%, 중국 경제가 한 18%, 합치면 40%가 넘는 세계 경제에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 중국 경제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두 세계를 정말 양쪽 다 보다가 막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미국과 중국 그 둘 사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써두셨잖아요. 그 과정을 보는 게 와 이게 내가 지구가 아닌 곳에 나랑 먼 얘기라고 보면은 너무 재밌는
있는 드라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속해 있으니까 이거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두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 둘 관계가 참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나 음악을 자주 듣는다 그랬잖아요. 자주 네. 보고 송강호 배우가 그 관상인가요? 영화 네. 관상에서 한 대사 대목이 뭐냐면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데 네. 그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람은 기상학적으로 표현하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부딪혔을 때 네. 서로 엇갈리면서 그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바람이거든요. 네. 물론 온도 차이에서도 해상에서는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중국이라고 하는 고기압과 미국이라고 하는 고기압이 같이 부딪힐 때는 예측이 불허한데 하나는 경제가 급성장하고 하나는 경제가 둔화되고 하는 고기압과 저기압권을 형성하게 되면 네. 이 잘못하면 토네이도 형태로 바람이 또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트 기류가 지상에서 한 10,000피트나 30,000피트 이상에서 막 부는데 네. 그 바람의 방향이 어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바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파도가 어디서 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과 중국 경제를 보셔야 된다는 이유는 파도를 보지 마시고 바람을 보셔라. 그러면 그 바람이 왜 일어나는지는 아주 물리학적이고 천체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 점을 잘 살펴보면 된다. 그거를 이제 막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무역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시진핑 총서기가 기업들을 억압하다 보니까는 중국 상해 지수가 폭락을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지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하고 있고 뭐 원자재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막 급격히상 이런 모든 것들은 네. 그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작은 알갱이 분자적인 활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은 중국과 미국 두 개의 기압골의 변화를 보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 너무 재미난 비유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지금 5649님도 경제가 쏙쏙 이해되옵니다. 경제학과 신입생 아들에게 입학 선물로 이 책 선물로 네.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좋아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겁니다. 어렵게 느낄까요? 예, 어렵게 느껴질 경제학과 겁니다. 이제 딱 입학하는데 경제학과라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일반인 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홍콩 ELS 지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경제 공부가 많이 안 돼 계세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외국 같은 낯설어요. 경우에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필드 트립이라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그 짜여진 우리나라 지금 민속촌 같은 곳이죠. 네. 그런 것을 돌면서 게임을 하듯이 돈도 써보고 저축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는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입시 위주고 특정 학과 위주이기 때문에 네. 경제를 일반인 분들도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거리를 좁히려고 애를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많이 해드리고 그쵸. 은유를 많이 해드리는 거죠. 쉽게 설명해달라는 게 대부분의 작가분들이나 PD분들의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뭐 능력이 그래서 아니 재밌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엄황용님이 박사님 책 바로 주문했습니다. 손가락도 아니고 좀 손가락이 막 이것 하자면 움직였어요. 이렇게 그러세요?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바람을 바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책에서 그 키신저가 네, 이제 네, 미국에서 네, 중국한 네. 그 상황을 또 이제 상세하게 쓰셨는데 네.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중국 쪽, 이렇게 해석하는 미국 쪽, 그리고 다 읽고 나니까 승자는 그냥 키신저 개인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작은 신호들, 알갱이지만 분자 이동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까 이제 저희들이 퀴즈도 내드렸고 네. 제가 앞에서 말씀도 드렸는데 양심, 염치, 상식이라는 말씀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절대성을 강조하든지 상대성을 강조하든지. 그러니까 나는 늘 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잘 되려고 할 거야. 남보다 못하면 나는 억울해.
라면서 상대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네. 아니면 또 다른 극단에서는 절대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속세의 인연을 다 끊고 산속에 깊이 박혀서 3년 동안 10년 동안 밖에 한번 나오지 않고 나는 나 혼자 도를 찾으면서 살 거야. 완전 절대성이죠. 네. 양극단의 삶이 있는데 이 극단을 중간으로 가져오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좀 더 우월하면 편한 삶이 될 것이냐를 놓고 보면 절대성이 상대성을 지배할 때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요. 왜냐하면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중립이니까.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서도 그 미국과 중국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제 뭐 패권 경쟁을 한다, 전쟁을 한다 네. 그러잖아요. 키신저가 왜 중국을 갔을까? 99세에 노구를 이끌고 가고 그러니까요. 싶었을까? 가고 싶지 않았을 거다. 비행기 태워줘. 돈 많이 줘. 네. 그러면 내가 가볼게. 라고 했을 거다. 99 대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돈을 모았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어느 언론에서거나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밝혀드렸어요.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해요. 기업의 목적은 물건 팔고 수익 내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주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뭐 관세 25% 매기고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니까 네. 중국의 72년부터 주울레와 함께 교섭을 했던 닉슨, 키신저, 주울레, 등소평 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던 네. 키신저를 통해서 중국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알고 싶어 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로 모셔다 드렸고 시진핑 총서기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 내용들이 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하셨던 역할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 키신저가 왜 갔니 뭐 때문에 갔니 이게 아니라 네. 기업의 목적은 오로지 물건을 많이 팔고 수익을 내는 곳인데 미국이 3억 5천 약 4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린 중국 경제 시장의 규모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어떻게 하면 개방할 것인가. 근데 네. 개방해도 제조업 경쟁력은 약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금융 경쟁력을 강화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투자 협정을 맺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아마 미국 기업들이 요청을 했을 것이고 중국 시진핑 총서기가 알리바바가 엔터라고 하는 핀테크 업체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규제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마 알아보고자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키신저를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은 책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미롭게 읽힌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음악 듣기 전에 또 무엇을 그려주실지 결정하셨나요, 혹시? 음악 듣는 동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개는 사람 얼굴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요? 예. 한 개? 그러면 각 권마다 다르게 예, 다르게, 그려주실 거예요? 예, 오, 일단 한 권은 사람 얼굴입니다. 예. 누군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제가 그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음악 먼저 드릴게요. 어떤 음악인가요? 수잔 베가의 루카입니다. 네.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 이렇게 양극화 문제,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네. 자녀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는 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경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곽수정 박사의 경제 대예측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 책을 품고 오신 곽수정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페인님들이 누군가의 얼굴을 그려주신다고 하니까 김태유님 키신저를 그리실 거다. 얘기 갑자기 키신저를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고, 김혜선님은 어머니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는 일단 뭐 잠시 후에 저희 그림 그리는 영상이 또 북카페 인별그램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이겁니다. 아마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2024년부터의 이제 한국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또 8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넣으셨어요. 그 시나리오가 한 8가지 정도, 2024년만 네. 8가지인데 사실은 한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러면 수십 가지가 더 나오겠죠. 그럴 것 근데 그 같아요.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제가 골랐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중에 누가 될 것이냐, 네. 중국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 어. 그 조합만 가지고 네. 제가 8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변수 하나를 더 넣으면 네.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 중국의 경제의 향방,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의 향방 세 가지 변수니까 네. 2에 삼성을 하면 8가지 아니에요, 그죠? 어. 2에 삼성을 하면 8이 나오니까 네.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떤 관계성을 가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이제 그렇게 세 가지만 핵심적으로 봤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것인가, 네.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결과들이 달라집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적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응을 하고 있고 더 네.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미 거의 한 10개월 동안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 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큰 변수가 아닐 거라고 봐요. 단지 뭐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어떻게 끝나느냐, 그렇죠. 언제 끝나느냐 이게 달려 있는데 네. 그런 문제를 다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큰 바람이 미 대선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두 번째 큰 바람이 중국 경제인데 홍콩 H지수의 ELS 펀드에 4조에서 6조 정도의 손실 규모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에서 보듯이 중국의 주가 지수가 하락한다는 건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뉴스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에 투자자 회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금융당국자 회의를. 그러니까는 뭔가 해결책이 나오기 위해서 네. 미중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이픽 회담 지난해 에이픽 회담 때 많은 분들이 뭐 시진핑 총서기와 밥 먹는데 4만 불 들었다 이런 얘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군사 협의회를 부활시키는 게 핵심 목표였어요. 그래서 미중 간의 지금 군사 협의 해체도 다시 재건이 되었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됐던 스트래테지 이코노믹 다이얼로그라 그래서 전략적 경제 대화가 네.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면 제가 볼 때는 2025년부터는 세계 경제는 반등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게 제가 이번 책을 쓰게 된 핵심이고요. 그래서 2028년까지 2024년 찐바닥을 다 다지고 나면 네. 아마 내년부터는 새로운 경제의 부상이 조심스럽게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 책에 드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찐 바닥을 다지는 게 지금 네. 2024년이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조심스럽게 이제 반등의 상황으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순살 논란이 있었던 그런 아파트 어떤 골조가 네, 네, 네. 없는 빠진 이런 얘기도 이제 떠올리게 되는 내용들이 있고 지금 우리 상황을 좀 안타깝게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 경제가 반등 구조로 올라갈 때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 근데 한국은 참 희한한 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안 들으세요. 예. 누가요? 사람들이? 2005년도에 제가 미국 공직 생활을 하다가 삼성에 왔을 때 네. 금값이 앞으로 2년 이내에 온스당 2,000달러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믿으셨어요? 서프라임 사태가 2006년도에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안 믿으셨어요? 2008년도에 리만이 위험하다, 베어스턴스도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믿으시더라고요. 98년에 외환위기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저는 97년도에 대학 교수하다가 97년 12월 달 미국 가서 공직생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 한국 경제는 예측 불가능하냐? 예측 가능하다. 왜? 미국과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면 찬바람이 부는지 뜨거운 바람이 부는 정도는 알 수가 있다. 네. 언제 부는지는 모르지만 그쵸. 어떤 형태의 부는 바람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AI 경쟁을 막 하잖아요. 네. 기술 경쟁하잖아요. 네. 기술 경쟁한다는 말은 뭐예요? 곧 출하될 제품들이 디자인이 끝났고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뿌려질 시기만 노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5년부터는 세계 경제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1990년 우리가 디지털 시대, PC가 열리면서 디지털 시대가 열려서 네. 다우 지수가 J커브를 그리거든요. 또 다른 J커브를 그릴 준비를 아마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와, 아니 이런 것을 다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미리 알고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절대적이어야 된다. 상대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니는 그렇게 똑똑한데 돈 많이 벌었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상대성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절대성으로 비교하라.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의 성격은 돈에 욕심을 많이 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돈을 쫓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절대성에서는 상대성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음악 가지고 오시면서도 아동학대 네.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경제학, 이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우리는 산적해 있는 문제, 뭐 노인 빈곤 네. 등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조금 이 방송 북카페 통해서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의롭고 그다음에 참 양심적이고 좋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본인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나가 지금 구리에 사는데 네. 구리를 서울시에 편입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구리를 편입시키는 게 좋을까? 아니야, 나는 서울에 들어가는 게 싫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사람들 더 많이 오는 게 싫으니까 나 구리에 살래. 네. 그냥 구리 편입시키지 마라고 하는 서로의 어떤 욕심에 대한 견해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인간들이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 경제의 기본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네. 근데 전체 사회적으로 커뮤니티적으로는 불리한 점도 많아요. 근데 이것이 서로 논의되고 합의되고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합의를 갈 수 있으면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정의롭단 말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네.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뭐 당장 돈을 집값이 2억짜리가 4억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교육하는 거, 내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 그다음에 범죄율, 노인 빈곤율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볼 때 네.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진짜 연결돼 있습니다. 윤리, 철학과 질문을 무수히 많이 던지게 되는 그런 작가님과의 대화인 것 같아요. 김태영 님이 작가님 철학이 귀에 팍팍 때려 박히는 느낌입니다. 새로운 좋은 인연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하네요.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인연이라고 하셨어요. 네, 인연이죠. 근데 철학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간단하게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정도가 철학의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조금 더 객관적일 것 같아요. 네, 이 책에는 정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무수히 많은 변수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측들이요. 그런데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작은 것까지 우리가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큰 바람을 좀 어디서 불어오는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이것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조하시는 느낌입니다. 네. 네. 그게 우리가 가장 답을 찾기 전에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정확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 책 이후에 또 계획하고 계신 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제럴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읽으면서 총은 전쟁이고 네. 균은 질병이잖아요. 네. 쇠는 과학과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국식으로 한번 내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저는 생존, 이동, 동화라는 제목으로 한국말로는 그런데 네. 인간이 경제 활동을 왜 하느냐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존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이동했으면 거기 지역에 동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을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풀 수 있고 경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러한 움직임을 경제적으로 한번 고대부터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4만 년 전이죠. 네. 현대까지 쭉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가볍게. 아니 그 한참 전부터 현대까지 가볍게 들여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본능적 욕구는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훑어봐야 할 아마 자료들과 그렇죠. 또 고민해야 될 건 엄청나게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물론 지금 5년 만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여기 이제 어쨌거나 표면적으로 5년의 시간을 걸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거의 우리가 살아온 일에. 근데 그건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하면 뭐 지금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하면서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물리학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비트코인, NFT 뭐 이런 웹 3.0과 관련된 네. 기술도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모르는 거는 제가 방송을 또 하니까 전문가들 오시면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독자분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다른 책을 또 하나 준비했고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책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지금 9863님, 여기 초대받아 오시는 분들도 참 보석 같아요. 책 이름 한 번 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곽수정 작가님 보석 같다고 하셨고요. 곽수정 박사의 경제 대예측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오늘 이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퀴즈 정답도 발표를 해야 되겠죠? 네. 네. 퀴즈는 앞에 제가 각자 살아가셔야 될 길이라고 했으니까 네. 50% 드렸으니까 뒤에 도생만 붙이시면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자 도생. 오늘 이 책 받으실 분 0703님, 3412님, 5656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곽수정 작가님 자필 사인과 함께 각자 도생의 시대에 맞춰서 각각 다른 그림으로 세 권을 그려주시기로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사람 얼굴 그리시기로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사람 얼굴인데요. 네. 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그리려고 그러다가 네. 그런 큰일 날 것 같아서 반전인데? 네.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도 세 번째도 얼굴입니다. 사람 얼굴로. 네, 얼굴 3종 세트로 저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벤트 당첨자도 발표할게요. 마티스와 라울 듀피 티켓 받으실 분 8696님, 0666님 그리고 전시회 빅토르 바자렐리 오바트의 시작 티켓 받으실 분 8127님, 3158님 이렇게 두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한 번 더 선물방에서 본인 이름들 확인해 주시고요. 아, 시간 너무 빨리 갔습니다. 오늘 끝곡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에델의 롤링 인 더 딥인데요. 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꾸 자기가 깊은 곳으로 예인들 간의 이야기지만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려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네. 제가 롤링 인 더 딥을 다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와, 계속 바람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곡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